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책을 냈잖아요. 네. 지금 책이 벌써 초도 물량이 한 5만 권 이상 네. 나갔다고 그럽니다. 예. 일단 그래서 뭐 지금 출판사가 지금 책 찍기가 너무 바빠 죽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초판 물량은 다 나가고 초판 재판 뭐 계속 이제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초도 물량 그러니까 딱 출판료가 26일 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틀 지났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팔린 게 한 5만 권 이상 5만 권 이상 팔렸다고. 팔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찍어내는데 초판으로 한 5세까지인가 찍어갖고 5만 부 정도를 찍었는데 그게 다 이제 소진이 돼서 지금 추가 제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보면 한동훈의 선택이 있고 한동훈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동훈의 생각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그 윤석만 네. 논설위원과 문답을 주고 받은 건데 거기서 이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와의 그 인터뷰에서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개헌하고 3년 뒤 물러나야 된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더욱 아주 절실하게 느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사실 87년 헌법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네. 좀 잘난 척하고 좀 유식한 인용을 하자면 하버드 대학의 사뮤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2번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비로소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들어간다. 네. 했는데 우리가 87년 헌법에서 벌써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몇 번 했죠? 4번이나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슨 쿠데타 비상계엄 이걸로 얼룩져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 보수당의 또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하나의 청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정말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 87년 헌법에서 4번이나 됐는데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거는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자제력과 절제력이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다. 이재명의 29번에 걸친 줄 탄핵도 자제력과 절제력의 종언을 구하는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45년 만에 반세기 만에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또한 이 자제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람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선수 교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시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60에서 70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일 좋기로는 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개헌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헌법으로 조기 대선이 발생하면 그걸 치르는 게 베스트지만 이재명이 저렇게 뻗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선 공약으로 이 개헌을 발표하고 그 대통령은 5년 주어지지만 딱 3년만 하고 2028년에 총선 치러질 때 그때 퇴장하고 그때 새로운 대통령을 총선과 같이 뽑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내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개헌론을 주장하는 대통령이나 후보들을 보면요. 다 나 말고 그 다음부터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줄이겠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처음 듣는 소식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전례가 없었죠. 음. 그리고 지금까지 뭐 모든 대선에서 상당히 많은 후보, 뭐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개헌을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공약일 따름이었고. 그런데 그 공약에서 보면 지금 헌법에 따르면은 이 개헌을 했을 때 임기는 그 개헌한 당사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고 내 뒤에부터 하는 거야라고 이제 하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지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개헌이 좀 대통령 바뀔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 변론 때 얘기를 했죠. 개헌을 네. 얘기했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탄핵 과정에서 개헌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이 중반을 넘어가서 후반부 정도 돼서 이거를 하나의 뭐 이슈로 삼는 그런 전례들이 많았는데 사실 초반에 이게 얘기 안 되면 이거 개헌할 수가 없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만
초반에 이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초반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하기는 어려웠던 거는 뭐 이해는 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공약으로 내놓고 뭐 빠른 시일 내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뭐 야 제도 바꾼다고 뭐 바뀐 게 있겠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뭐 이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사람이 뭐 중요하지 제도가 중요하냐.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이제 87년 이후에 대통령들의 어떤 행보를 보면 한결같이 임기를 끝마치거나 할 때 이 제대로 이 대통령의 미래가 별로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도도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이제 여러분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 저런 사태를 보면서 야 대통령은 왜 국회 해상권이 없어? 대통령은 저기 뭐야 맨날 탄핵만 당하고 국회는 아무것도 안 당하잖아.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데 대한 불만들. 아니 국회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가만 놔두지? 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이고 아니 중앙선관위 걔들은 뭔데 독립기관이야. 지금 딴 나라들은 전부 다 부처에 그냥 다 있는데 쟤들 혼자 만들어 놔두니까 저것들끼리 그냥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회사야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문제라든지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저는 87년 헌법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SNS나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이걸로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유지하기 어렵다. 요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이제 87년에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분들 아직도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드셨지만 아직도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이 꽤 여러분들 계세요. 네.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 중에 몇 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87년 그 직선제개헌 헌법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6월 29일 날 그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운동권 이쪽 진영에서는 저게 6.29가 아니고 속이구다. 저거 네.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진짜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10월경에요. 이 10월경에 이미 국민투표까지 다 맞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 12월 16일에 새로운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열렸고 1로 3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로 3긴 후보에서 노태우 후보가 민정당 후보가 36% 득표율로 이제 당선이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개헌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의 공통된 증언은 그때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유신헌법에서 있던 대통령의 그 제왕적 그거를 50 헌법에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50에서 그거를 요거를 직선제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손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직선제가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합의와 뭐를 이끌어내려고 다른 거를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던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른 야당의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함부로 이제 이야기를 지금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재명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대표가 이 정권에, 그러니까 정치판에 다시 들어오면서 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재명을 겨냥한 메시지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비상계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꽤 이재명 대표가 열받아 갖고 개 XX라고 이야기까지 했죠. 자, 그다음 정책 메시지가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이겠다. 이 파장 얼마나 될까요? 이 결국은 뭐 이번 대선은 이제 만약에 대선이 열린다면 뭐 사실 오늘 한동훈 대표도 중앙일보와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네. 만에 하나 대선이 열린다면 그리고 뭐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뭐 이런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얘기가 탄핵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네네. 이제 뭐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탄핵 정국에서 벌어지는 대선에서는 상당히 지금 개헌의 그 이 공감대가 지금 커지고 있다. 네네. 커지고 있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먼저 얘기를 한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일단 느끼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제 그 임기 문제만 뭐 일단 그게 이제 그 파격적이었으니까 이제 관심이 끌리지만은 임기 문제만 얘기한 건 아니고 이 그 의회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지역구 의원 현재 250명 지역구 의원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50명의 비례대표는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고 50명을 그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뽑아서 상원으로 만들겠다. 상원으로 만들. 네, 그래서 상하 양원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봐서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저 지난 총선 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무늬만 뭐 다른 정당인 그 정당들 다 모아다가 유성 정당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 숫자를 채운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 이상은 또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직역 대표의 의미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안 됐고 그리고 이 상원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운영 방식도 짜야겠지만은 최근에 보면 헌재에 대한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상원에서 이걸 이제 탄핵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좀 바꿔 나간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잘 운영하면은 이게 그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50명을 뽑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그 정당 독점을 허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석 독점 한 정당의 의석 독점을 타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참 이게 상하원제라는 게 참 여러분한테 좀 생소할 겁니다만은 근데 대부분 나라에는 이렇게 의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습니다. 참의원, 민의원이 있고요. 미국도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회가 어떤 단일하게 될 경우에 그 독점력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의회라는 게 이제 국민 여론을 숙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하원의 어떤 서로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야 이번에 의석이 민주당이 저렇게 많으니까 완전 독재를 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뭔가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상하원 제도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일본 다 상하원이 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다 그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국회의원 많은 거 싫어하거든요. 요게 좀 문제예요. 네. 예, 국회의원 많은 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그 50명을 이쪽으로 옮기자. 네. 근데 지금처럼 비례대표는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명,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네. 미국도 보면 상원이 50개 주에 딱 그 2명씩이죠. 두 명씩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상원이 딱 100명이에요. 예. 3억 그 몇천만 되는 미국 인구의 상원 의원이 딱 100명입니다. 네. 그 상원 항상 적어요. 예. 하원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53 비례대표 의석이 몇 개죠? 47석인가요? 네, 47입니다. 네, 47이죠. 그러니까 지역구는 250개 해가지고 하원으로 하고 그 50개 비례대표를 상원으로 올리는데 선출 방식을 중대선거구제 해가지고 한 50명만 뽑자 이거예요. 네. 미국이 이제 상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수는 늘리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이제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뭐 국회 뭐 좀 맨날 시끄럽고 뭐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뭐 세금만 축내고 근데 뭐 또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 그 양원제 2개나 만들어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도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어딘가 상원에서 합니다. 상원에서 하죠.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상원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최근에 헌재에 대한 이 불신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하고 헌법을 만들 때는 정말 양원제를 할 거라면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지 그렇죠. 말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형 동생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집안의 문제를 결정할 때 동생이 일단 뭐 논의를 해요.
그러면 조금 세상을 오래 살았던 형이 야 근데 말이야 이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그게 아니야 이런 면도 있어. 뭐 요렇게 어떤 중화를 시켜주는 지금 미국의 상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얼굴이 알려져 있고 이런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원을 하고 대신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초년생들이 하원을 많이 하고 뭐 하원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미국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들 출신들, 뭐 정치 귀족 이게 이제 상원 이제 참여를 참여연이라고 하죠. 임기가 그죠? 6년이에요. 근데 네. 뭐 이제 귀족 이런 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파원은 중의원, 중의원이 하원에 많죠. 해당되는 중의원이 세고 중의원은 이제 4년 임기인데 그 저기 의회 해산 있어갖고 네. 4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근데 참의원은 6년을 다 채웁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아시다시피 하원 의원은 2년 아니에요. 2년마다 계속 뽑혀야 되고 상원은 이제 6년이고 또 네. 그렇죠. 네. 역시 토착에 울어서 일본을 잘 아시는군요. 아니 내가 지금 미국도 잘 알잖아요. 토착 미국 토착 빠다. 결국 이제 상하원의 어떤 양원제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국회 가지고 있는 단일성이 가지고 있는 이 경직성 이걸 좀 뚫어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게 뭔가 법을 뭔가 치밀하게 해서 결정하는 게 솔직히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뭐 탄핵 결정하는 게 보면 그 헌법재판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뭐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 뭐 이런 게 이제 하는데 보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9명이 정말 이 수천만 명이 뽑은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것도 선출된 사람이 아닌 이거는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들이 좀 열불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갈수록 그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 법적인 분쟁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29번이나 탄핵을 뭐 장관 뭐를 비롯해서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일일이 헌재에 맡겨진단 말이죠. 헌재에 맡겨지고 있는데 헌재의 9명 중에 6명이 그거를 결정한다. 네. 이게 너무 지금 보면은 뭐 좋게 얘기하면 과중한 업무를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너무 이게 그렇게 맡겨도 되는가라고 하는 좀 의구심도 생기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이 머리를 맞대고 상원에서 여야가 같이 이걸 또 이제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그런 또 전통도 계속 가져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제 아마 한 대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콘서트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저도 그거 몰라요. 보니까 장소 몇 개 안 되던데. 그러니까요. 좌석이. 저도 뭐 상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는 게 없어요. 저. 뭘 지금 뭐좀 궁금하신 거 많으신데 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제가 뭐 이런 뭐 일정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네. 막 저한테 뭐 문의들 기자들이 오는데 미안할 따름입니다. 근데 뭐 어제 저도 그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 3월 2일 날 그 공연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3월 5일 날 그 동교동에 있는 무슨 청년 뭐 아트 센터 네네. 뭐 이런데 한 200석 규모라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1회고 뭐 또 기회 닿는 대로 전국 순회 콘서트를 하는 거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이제 개헌 얘기에 관련해 갖고요. 굉장히 우리가 짚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요.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의도를 속으로 깔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전 몰라요, 솔직히. 네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요. 이게 이재명에 대한 포위 전술이 될 수 있어요. 포위 전술이다. 이재명에 대한 포위 전술. 지금요. 민주당의 친명계 빼놓고는요. 개헌에 대해서 국론 통일이 돼버렸어요. 예? 친명계 빼놓고는 이재명과 친명계 빼놓고는 국론 통일이 돼버렸어요. 여긴 좌우도 없어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60하고 끝내야 된다. 70하고 열자. 이런 식의 제왕적 대통령은 안 된다. 국회도 이제 절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된다. 다 돼 있죠. 네. 지금 헌정 회장이 누굽니까? 정대철 회장이 민주당 5선 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동교동계의 그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비명계 지금 뭐 다 개헌하자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딱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그 압력이 지금 정도면 버틸만 하다라고 보고 음. 괜히 지금 개헌 얘기 끄집어 들면 자기 조금 그 대선 가도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혹시라도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를 딱 물었잖아요. 네. 딱 물었다기보다 딱 이제 던졌잖아요. 음흠. 아주 세게. 네. 근데 사실 이거는 한동훈이 처음 던진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중앙일보 그 인터뷰였잖아요. 감독님 그 찾아놓은 거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같은 매체인 아니,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랑 했어요 그때. 아니에요. 중앙일보죠. 보세요. 아. 이정민 맞다. 기자하고 예, 했어요. 아, 중앙일보다. 중앙일보하고 했고요. 맞다. 그때 보세요. 대통령 임기 3년 해야 된다. 아, 네? 아 미리 했군요. 아, 저 또-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아니 언론인 맞아요? 참 문화일보 참 좋은 직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언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인터뷰한 내용이나 음. 진배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전혀 파장이 그때는 없네요. 저게 장안의 화제가 안 됐어요. 장안의 화제가 안 됐는데 그리고 오늘 오 시장이 오늘 아침에 네. YTN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어허. 근데 이제 조가는 아침에 뭐 새벽 한 4-5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던데 그거 저도 한두 달 전에 저도 한 얘기입니다. 아. 예. 역시 이게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와 파워력 그렇죠. 이게 이제 참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매일 뉴스를 보는 저도 기억이 잘 없을 정도니까 저도 사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한 대표가 딱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시중에 화제고 정치권에도 지금 파고 있는 거 보면 결국은 이 메시지의 파워력 이런 게 참 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저도 저때 그 중앙일보 인터뷰를 오세훈 시장님 거를 봤거든요. 네. 봤는데 저 부분하고 이 한동훈 대표 개헌론하고 약간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이 개헌하는 대통령은 3년을 하고 네. 그다음에 2028년에 맞춰서 그다음 4년 간다. 네. 뭐 그거는 전반적인 틀은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난 3년만 하고 이 연임 중임제에서 나 두 번째 그 임기 때 나 출마 안 한다. 그게 네, 그거를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나의 그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은 그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도 그 본인에 해당하는 거를 아마 조만간 얘기할 수도 네네.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 때는 아마 그게 무르익지 않아서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은 네. 드는데 어쨌든 주어가 좀 달라요. 주어가 좀 달라서 그래서 이 느끼는 그게 다르다. 그래서 저 때는 12월 달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할 때는 그 뒷면에 이렇게 인터뷰가 쭉 나가고 일면에 스트레이트가 안 뽑혔어요. 안 뽑혔군요. 네, 안 뽑혔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일면에 스트레이트가 뽑히면서 그렇죠. 이제 이어달리기로 이제 중간에 계속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게 결국은 정치라는 게 야, 난 이거 내놓을 테니까 너 뭐 내놓을래? 이거잖아요. 야,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봐. 그리고 이거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 이렇게 할 건데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맞짱을 뜨면 사실 상대방이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야, 나 지금 묻고 저 2년 까고 할 테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 대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도 그냥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본인이 제가 3년만 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저런 인터뷰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누가 같은 메시지라도 누가 어떻게 엣지 있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 파워가 달라진다. 네.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여하튼 아까 제가 이재명에 대한 포위 전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근데 이게 생각만큼 개헌론이 안 떠요. 안 동력이 안 붙어요. 음. 동력이 안 붙어서 이제까지 좀 이게 딜레마였어요. 예, 이게 명분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는 하는데 이게 추진 동력이 안 붙어요. 네. 그게 최대의 그 딜레마였는데 오늘 한동훈 인터뷰로 인해서 상당한 동력이 좀 붙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아마 기자들이 저 이재명 대표한테 따라가서 한동훈 대표가 임기 줄이고 개헌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개 눈에는 개헌만 보입니까? 뭐 요번엔 개라고 안 하고 돼지라고 할 거예요. 제대로 또 인용할 그럴까요? 거예요. 이게 아마 질문을 계속 받을 겁니다. 참 어떻게 앞으로 대답할지. 이 한 대표가 또 이제 2일날 이게 아마 영화가 연평해전 그때 한상국 그렇죠. 상사에 제2연평해전. 그 다룬 그 영화고 그 부인께서 이제 지난번 후원회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한나 예, 여사. 김만나서 하고 이제 거기에 펀딩을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거 이제 영화 관람 연극이죠. 연극. 연극입니까? 네. 이 연극을 보고 그 뭐 다 매진됐다고 그러던데요, 벌써. 예.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이 5일날 또 이제 북 콘서트가 있는데 근데 큰일이에요. 거기 이제 200석밖에 안 되는데 가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현종님은 가지 마세요. 저요? 그때 젊은이들한테 양보하자고요. 그러면. 저 젊은데 왜 그랬어요? 우리 저 김 감독 보내갖고 좀 촬영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어쨌건 하여튼 뭐 이제 전국 순회 비슷하게 하면 그래도 좀 바람이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국면 자체가 3월 달은 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또 계속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